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정말 괜찮아 보였던 사람, 말도 예쁘고, 인사도 잘하고, 친절한 모습에 마음이 갔습니다. 아,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정말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믿어도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어긋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예쁜데, 어딘가 행동이 말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친절한데 혼자 있을 땐 무관심하거나 말끝이 차가웠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예민한가? 내가 오해한 걸까?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관계는 멀어졌고 나는 마음의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도 사람을 보는 눈은 늘 어렵습니다. 경험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나봤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수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늘 사람에게 속고 뒤늦게 후회하게 될까요? 그건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말투, 표정, 태도, 옷차림, 인상. 이런 것들은 누구나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자신을 가장 좋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관계가 익숙해질수록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본 모습은 놀랍게도 아주 사소한 습관 속에서 나타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긴장이 풀렸을 때 나오는 반응에 담겨 있다고. 무의식 중에 반복되는 행동,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말버릇, 익숙한 환경에서 드러나는 표정.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태도와 가치관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좋은 말을 하고 예의를 차리는 사람이라 해도 이런 습관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잘해주는 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익숙한 상황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말투와 행동을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합니다. 그 행동 중에서도 특히 작은 습관에 주목해야 합니다. 말은 꾸밀 수 있습니다. 태도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은 그 사람의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결과물입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가 반복하는 습관을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처럼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7가지 사소한 습관을 알려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늘 이 지혜 하나가 앞으로 남은 당신의 귀한 인연들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사람을 의심하고 미워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나의 소중한 남은 인생을 좋은 사람들 속에서 더는 상처받지 않고 평온하게 보내기 위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지혜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의 연륜 위에 단단한 통찰력을 더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가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나온 세월도 남은 세월도 모두 한정되어 있기에 하루하루가 한 시간 한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의 이 귀한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 시간에 늘 늦는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1분, 5분 늦는 것, 살다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늦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그 사람의 본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분만 늦어도 미안한 마음에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오는 내내 마음을 졸이며 미리 연락을 줍니다. 그의 행동 속에는 당신의 귀한 시간을 빼앗아 죄송합니다라는 존중의 마음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10분, 20분을 늦고도 차가 막혀서 어쩔 수 없었어라는 당연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미안한 기색조차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시간은 당신의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기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간 약속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시간을, 나아가 상대방의 인생을 존중하고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자 보이지 않는 신뢰의 첫 단추입니다. 정신분석가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책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야말로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늦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타인의 삶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중요한 약속들도 가볍게 여길 수 있으며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대부분을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생도 충실하게 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귀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당신의 인생을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시간 약속이라는 작은 습관 하나에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전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의 말을 끊는 습관이 있는가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표현하고 인정받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말하는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누군가에게 정답을 구하기보다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이 더 간절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속 응어리를 그저 풀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상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거 내 생각에는 이라며 말을 자르고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라 이 대화의 중심은 나여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자기중심적 태도의 표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중심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감정과 생각에 깊이 공감하기보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드러낼 타이밍만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청의 가면을 쓴 채 사실은 자신의 말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대화가 탁구처럼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방적인 벽치기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와 대화하고 나면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내 마음만 더 공허해지고 내 이야기는 왜 항상 뒷전일까 하는 씁쓸함만 남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품을 알고 싶다면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가 아니라 남의 말을 얼마나 끝까지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인지를 보십시오. 어느 자리에 가든 말이 많은 사람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고 신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말로써 자신을 증명하는 대신 침묵으로써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내 기쁨과 슬픔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서는 내 마음을 열기가 편안해집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친구와의 만남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그 습관 하나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듣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물건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한 사람의 인품은 그가 소유한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그 물건을 다루는 평소의 손길에서 나타납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닫는 사람, 남에게 빌린 책 한 권도 소중히 다루는 사람, 식당의 의자나 컵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사람. 이런 사소한 행동들은 그 사람이 타인과 세상을 얼마나 존중하며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함부로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불편을 주는지에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존 왓슨은 인간의 행동 대부분이 학습된 습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성된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그 사람의 인격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장소의 물건을 험하게 쓰는 사람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불편을 외면하는 것이죠. 반대로 자신의 물건이든 남의 물건이든 아끼고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도 섬세한 배려심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노신사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늘 자신이 머문 자리를 처음처럼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호텔방에 수건 한 장도 가지런히 개어두고 식당에서는 의자를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누군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음 사람을 위한 배려이자 나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의 말처럼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것은 단순히 아끼는 습관을 넘어 보이지 않는 타인과 나 자신을 존중하는 철학적인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물건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보입니다. 컵 하나를 내려놓는 모습, 책장 하나를 넘기는 손길, 의자 하나를 끄는 소리. 그 작은 습관 속에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손길이 곧 사람에 대한 마음길입니다. 네 번째, 고맙습니다와 죄송합니다를 제때 표현하는가입니다. 이 두 마디 말은 인간관계의 윤활유이자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이 단순한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건강하고 타인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도움을 받고도 고맙다는 표현에 인색하거나 명백한 자신의 실수에도 사과하지 않고 변명부터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면에 비뚤어진 자존심이나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에 따르면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감사와 사과는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말을 제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건네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미안했네라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곧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질 줄 아는 용기에 있다고 말입니다.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큰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가장 일상적인 말이 가장 깊은 인격을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친절에 감사할 줄 알고 작은 실수에 사과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과 맺는 인연은 늘 평온하고 따뜻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선택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가입니다. 우리 삶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책임감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다 함께 외식을 하러 갔는데 한 사람이 추천한 식당이 맛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은 거봐. 내가 다른 데 가자고 했잖아. 혹은 당신이 여기 가자고 해서 이렇게 됐어라며 남의 탓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나는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책임 회피 성향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캐롤 드웩은 이를 고정형 사고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 탓으로 돌려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 합니다. 반면 성숙한 사람은 아이고, 오늘 메뉴 선택은 좀 아쉽네. 그래도 다 함께 나왔으니 즐겁게 이야기나 나누다 갑시다라며 웃어넘깁니다. 그들은 작은 실패에 연연하지 않으며 그 선택이 누구의 탓이든 함께한 결과로 받아들일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남을 탓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책임감 있는 태도는 관계에 안정감을 줍니다. 저 사람과 함께라면 혹시 일이 잘못되더라도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함께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남 탓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불안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좋은 친구 같지만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언제든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책임감은 인생의 큰 갈림길이 아니라 오늘 저녁 메뉴를 고르는 아주 작은 선택 앞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의 큰 무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곁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태도입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없는 사람 앞에서 그리고 누가 보고 있지 않을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품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일관된 존중을 보일 때 빛이 납니다. 식당 종업원에게 수고하십니다라고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 청소하시는 분에게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하는 사람. 이런 모습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 가식 없는 존중이 몸에 배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지위나 역할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괜찮은 사람은 상대가 나에게 이득을 주든 주지 않든 누가 나를 보든 보지 않든 일관된 태도로 존중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내면에 확고한 도덕적 기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든 상황에 따라 당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깍듯하지만 퇴근 후에는 주차 문제로 경비원에게 고함을 치는 사람. 그의 진짜 얼굴은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친절은 존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을 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만이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단단하고 존엄한 사람은 타인의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작은 존재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소중히 여겨야 할 귀한 인연일 것입니다. 진짜 인품은 가면을 벗었을 때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화가 나고 서운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이런 감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그 사람의 성숙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감정을 그대로 폭발시켜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며칠이고 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하죠. 이후에는 내가 화나서 그랬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에 지배당하는 아직 미성숙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다듬어 전달할 줄 압니다. 그들은 감정이 격해질 때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를 진정시킬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화났어 라고 공격하는 대신 네가 한 그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좀 속상했어. 우리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라고 자신의 상태를 차분히 설명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조절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능력은 높은 수준의 자기인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람은 평화로울 땐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감정이 요동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의 온도가 드러납니다. 늘 평온한 바다보다 풍랑이 일 때 그 배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편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설명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성장해 나갈 줄 아는 성숙한 어른입니다. 이런 사람은 갈등을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 사소한 습관을 통해 한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시간 약속이라는 작은 신의에서부터 남의 말을 들어주는 귀의 깊이, 물건을 대하는 손길의 온도, 그리고 감사와 사과를 표현하는 마음의 크기까지. 또한 어려운 순간에 책임을 지는 어깨,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정직함, 그리고 불편한 감정을 다스리는 성숙함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지혜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과 함께 나의 남은 귀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우리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많이 사귀는 것보다 곁에 있는 몇 사람과 깊고 평온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마음 다칠 일은 줄이고 온기를 나눌 시간은 늘려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눈 이 7가지 방법은 타인을 날카롭게 심판하기 위한 잣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평온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좋은 사람을 내 곁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혜의 화살은 결국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나는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인가? 나는 타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가? 나는 나의 하루와 내가 쓰는 물건을 소중히 대하는가?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될 때 내 곁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머물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과 닮은 사람에게 끌리고 자신의 인품만큼의 인연을 만나게 되는 법이니까요.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결국 관계의 상처로부터 나를 지키고 좋은 인연을 곁에 두기 위한 가장 현명한 여정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깊은 통찰과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 사람을 꿰뚫어보는 지혜로운 눈을 가졌습니다. 그 깊은 시선으로 부디 진실하고 따뜻한 인연만을 곁에 두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깊은 연륜 속에서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던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그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아직 길 위에서 헤매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상처 주는 인연은 멀리하고 마음을 알아주는 귀한 이들과 함께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인생이었습니다.